반갑습니다. 나상무입니다.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의 관점보다는 채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30년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. 그 중에 15년은 인사임원과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.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제 경험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인간미 있는 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는 사실은 독종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독종의 의미는 승부근성도 좀 있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. 인간미라는 거는 소통과 협업을 잘하는 친구를 의미를 하는 거죠. 결국은 이런 거죠. 그 대기업의 인사팀이나 면접위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뽑고 싶은 신입사원은 이런 겁니다. 나한테 맡겨진 일은 정말 승부근성을 가지고 독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소통과 협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죠. 그게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취업 준비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이 관통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저는 진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취업 준비하는 단계부터 핵심 키워드가 있고요. 그 키워드가 회사나 직무를 선택하는 과정, 다음에 서류 전형하고 자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반영이 되고 최종적으로 면접에서도 그 키워드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. 그 일관된 관통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. 그게 제일 차별화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랑을 좀 해도 되나요? 이런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의 관점보다는 채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의 그 차별화된 요소 같은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서류통과 확률표를 한번 작성해보고 피드백을 제가 드리면 본인이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임원들한테 어필하는 자소서를 쓰는 방법, 이것도 좋은 팁인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면접에서 임원들이 많이 하는 함정 질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, 이런 것도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, 최근에 제가 그 면접 복귀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면접에 실패했던 그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복귀를 제가 보고 탈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. 이처럼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제 스스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.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유형은 그겁니다. 그 연이어서 이렇게 취업에 실패해서 멘붕에 빠지신 분들, 저한테 오시면 화이팅과 합격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. 좀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저한테 취업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면접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카더라에 의존한 그런 그 취업 컨설턴트를 받아서 실망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비법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볼까요?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. 30년 이상 삼성이나 현대에서 이렇게 근무할 경험이 있는 취업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?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15년 이상 인사임원이나 이렇게 면접위원으로 활동한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? 그 두 가지 질문에 만약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을 못 하신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정말 아주 평범한 취준생인데요. 이 친구의 실패 사례하고 성공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실은 이 친구가 2018년 하반기 취업에 실패를 했습니다. 잘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이 됐거든요. 이 친구는 이제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빠졌던 상태인데 제가 그걸 해달라고 그랬어요. 면접 복귀를 해달라고 그랬죠. 그래서 2018년 11월 말에 만나서 면접 복귀한 걸 제가 보고 왜 당신이 면접에서 탈락했는지 원인을 알려주고
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야단도 많이 쳤거든요. 근데 2달이 지나가지고요. 2019년 1월 말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. 이 친구가 A라는 그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 최종 합격이 됐다고, 고맙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. 그래서 정말 저도 기쁘고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의 그 메일의 마지막 멘트가 그런 거였거든요. 자기가 나상모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취준생들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, 이런 글을 적어줬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실패했던 사례, 성공했던 사례를 같이 보여준 친구라서 굉장히 저도 뿌듯했습니다. 제가 중간에도 좀 드렸던 키워드인데요. 취준생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취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. 채용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생각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. 나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인사팀이나 면접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왜 설득을 하냐면 결국은 나를 채용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하는 요소가 뭔지,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,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